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앞에 단원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인도 부분을 우리가 7단원과 8단원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해 볼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해당 페이지 228페이지부터 해서 좀 다음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과 함께 제목과 그 다음에 그 제목에 나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통일이 나왔습니다. 통일이 되었다는 뜻은 이전에는 이미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말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열기에서 통일 뭐겠습니까? 왕조가 나왔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통일 왕조가 될 때 조금 도움을 준 게 바로 사상 또는 종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라든가 종교가 했던 역할이 뭔가 이거의 역할 정도를 우리가 인도 부분에서 학습을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옆에 글자를 봐서 알겠지만 불교라는 게 등장을 했다라는 게 이번 수업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가서 우리는 그 불교의 등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죠. 일단은 그 불교 등장이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그 카스트제의 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의 출현. 자, 이런데 그 두 번째 부분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브라만교가 널리 퍼져 있는 인도에서는 브라만, 바로 사제가 크샤트리아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보다도 높았고, 또한 그 크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2계급이었죠. 그리고 또한 그 브라만이 좀 이제 경제보다는 제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별이 있으니 이런 차별을 반대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차별을 반대하는 새로운 종교. 그래서 그 새로운 종교의 핵심은 바로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평등을 주장을 해야겠죠. 그죠? 이 브라만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회를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알고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제 카필라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되는 사람인데,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이제 윤회의 고통, 이제 그 수레바퀴 정도가 되는 이 선하게 하면 다음에는 브라만 또는 크샤트리아로, 나쁜 짓을 하면 이제 바이샤나 수드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제 신분 제도가 카스트 안에 뭐 논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요런 게 아니라 이제 올바르게 수행을 한다는 뜻은 당시에 브라만교가 좀 이제 약간 수행 방법이 조금 특이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교의 수행 방법으로서는 약간 고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하는, 이제 좀 힘들게 수행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참선 같은 형태의, 뭐 아니면 이제 깨달음, 요런 걸 익히면 된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더 홍보 그리고 광고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또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바른 수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신분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강조한 거, 자비 강조.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 자애롭고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불교는 누구한테? 바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에게 환영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이들의 지원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크샤트리아가 정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권력 강화, 바로 정치 권력의 강화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라는 것을 불교의 특징으로 삼아볼 수가 있겠어요. 자, 탐구활동에 보면 브라만교는 신분을 고정된 것으로 보았다 라는 거 잠시 했죠, 그죠? 그리고 불교의 교리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불성이 있다, 바로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평등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올바르게 수행을 주장하는 거죠. 올바르게 수행을 주장하는 거고, 이제 자비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탐구활동 사료를 좀 읽어봐 주시면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 바로 마우리아 왕조로 오게 되는데요. 이 마우리아 왕조가 바로 인도를 통일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쭉 가죠. 우리가 그 그리스에서 배웠던 사람이 또 등장하네요.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이런 알렉산드로스가 인도까지 진출을 했었는데, 알렉산드로스는 일찍 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 이 찬드라구타 마우리아가 인도 북부 지역을 처음으로 요쪽 지방을 통일을 하고 요쪽 지역으로 진출해서 이제 영토를 넓혔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마우리아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있는데 정복군주인 아소카 왕이 있습니다. 이 아소카 왕 같은 경우는 사실 밑에 자료를 좀 보게 되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바로 전쟁의 처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이 있지만, 전쟁을 그만두고 불교에 기초한 정책,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소카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당연하게 첫 번째 부분 문장은 이제 요 부분이죠. 도로망을 정비하고 지역 간의 교역 확대. 요거는 우리가 중국에서 봤다시피 왕이 나라를 통일한 다음 체제를 안정화시킬 때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사례가 있다는 걸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 부분은 불교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불교를 장려하는데 이제 뭐 사원이라든가 불탑 등을 세웠다. 참고로 얘기하면 사원은 부처님이 사는 집을 이제 상징을 하는 거고요. 불탑은 스투파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전했던 불교 이름은 상좌부 불교입니다. 다른 말로는, 알려진 말로는 소승불교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대승불교의 반대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상좌부 불교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좌부 불교의 핵심은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 겁니다. 이따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다 라는 거, 요 불교는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되었다 라는 거를 마우리아 왕조에서 알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 와서 쿠샤 왕조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을 하고 인도가 분열됐을 때 바로 북부 지방 요 위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인더스강 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왕조가 쿠샤 왕조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쿠샤 왕조의 대표적인 왕은 바로 카니슈카 왕입니다. 자, 체크 표시하시고, 이 카니슈카 그 왕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단길의 중개 무역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요쪽 지역으로 지나가는 길이 바로 비단길인데,
이 비단길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했었다라는 거, 중개무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바로 불교를 많이 전파를 했다라는 건데, 이때 불교 이름은 대승불교입니다. 대승은 이제 밑에 보시겠지만 큰 수레라는 이제 그런 불교의 흐름인데, 이런 이 불교 중에서 대승불교는 바로 교리, 많은 사람들의 구제. 그러니까 상자부 같은 경우는 혼자 앉아서 상자, 의자에 뭐 또는 바닥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이제 개인의 해탈을 중시했다면, 대승불교는 모두 함께 해탈의 길로 가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요렇게 주장하는 불교 교리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특히 대승불교는 우리나라까지도 전파가 되는데요. 바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로 많이 전파가 되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실의 부분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아마 학습지와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쿠샤낭조에서 우리가 좀 더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쿠샤낭조의 문화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죠. 자, 학생 여러분들 좀 지치겠지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같은 경우는 간다라 미술인데, 이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뭐냐, 바로 간다라 미술은 밑에 본문을 먼저 보죠.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되었다라는 거. 자, 이 헬레니즘 문화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바로 조각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인도로 진출했다고 했죠. 그럼 당연하게도 그리스인을 이제 위시한 당시 이제 서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도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인들, 서양에서 온 그리스인들은 이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조각하는 이제 문화를 해요. 이러니까 그러면 인도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자기가 모시는 신, 바로 부처님이죠. 이 부처님을 이제 조각하는 이제 문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요게 바로 간다라 미술, 그리고 이 간다라 미술의 대표적인 거는 불상이 되겠습니다. 불상. 그래서 불상 제작이 핵심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불국사나 석굴암, 특히 석굴암에 있는 본尊불상이 간다라 양식을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제 인도 중부와 남부 지역에 이런 왕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는 이 탑이라든가 불상 양식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있었다. 사료를 잘 읽어봐 주시면 좀 더 학습할 때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인도 초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면 불교가 있었고, 이 불교의 특징은 브라만교의 차별에 반대했다.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는 상자부 불교, 쿠샤낭조는 대승불교, 그리고 쿠샤낭조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영향을 받아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오늘 수업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합시다.